성주시로 287권 성종 25년 2월 25일 갑신 세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당초에 양전 순찰사 이윤효 손이 아래기를 산포의 사이는 외인이 경작하는 전질은 세금을 거두지 않고 우리 백성들이 이를 대납하고 있어 몹시 괴로워하니 외인이 경작하는 전질을 구별하여 세금을 거두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예주와 호주에서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포에 거주하는 외인이 우리 땅을 빌려 경작하고 있으니 우리 평민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지가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은 고금을 통하여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청간대 이런 뜻으로 잘 타일러서 종전처럼 세금을 거두게 하고 이를 영구히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또 외인에게 전지를 방매하고도 몰래 이름을 등록한 자와 이를 검거하지 않은 수령을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영도령 이상 및 의정부와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윤필상 윤호 한치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계달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이급배 요진은 의논하기를 계달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다만 외인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지금 비록 잘 타이른다 해도 저들이 반드시 거절할 것인데 그렇다고 법으로 다스리게 되면 필시 원한을 품을 것이니 변방에 혼란이 생길 듯합니다. 그리고 또 외인이 경작하는 전제가 많지 않으니 국가에서 세금을 받지 않아도 진실로 큰 손실이 없을 것이니 아직은 종전대로 하고 만약 꼭 세금을 거두려면 응당 도주에게 통용한 연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가볍게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또 승정원의 명하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전지가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근본 사신이 가서 이 뜻도 아울러 유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이극배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주시로 287권 성종 25년 6월 26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287권 성종 25년 2월 26일 얼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균이 아뢰기를 송흠, 김흠수, 엄용선, 문중선의 작업을 더하라 명하셨는데 가선대부와 가정대부는 모두 재상의 직위입니다. 그런데 외람하게 제수하시니 아마도 후세에 가서 제하기 어려울 오한이 있을 듯하며 또 송흠 등은 곧 그들의 직분입니다.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말이 타당하다. 그러나 내가 본래 환시들을 종애하여 대하지 않았고 또 아무런 연유 없이 가자한 것이 아니고 본시 전례가 있는 것이며 근일에 이른 그 경사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만약 지금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당상에 오른 자가 반드시 이로 인해 외람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은 손주는 아뢰기를 송흠 등은 의원으로 당상에 승진되었으니 상상의 연애가 이미 후합니다. 역경 사괴에 이르기를 대군이 명을 두어 나라를 세우게 하거나 관작을 계승하게 하더라도 소인은 쓰지 말라 하였는데 정자가 이를 해석하기를 소인은 비록 공이 있더라도 국가를 보유하고 정치하는 데는 쓸 수 없으므로 금백으로 상을 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시간간 황계옥이 아뢰기를 이는 전하께서 원손 탄생에 그의 공로가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인 이를 가지고 번번이 작업을 더하시는 것은 아마도 불가한 듯합니다. 비록 공로가 있더라도 금백으로 상을 주셔야 합니다. 전하께서 평소에 환시들을 엄하게 대하시고 죄가 있으면 가차없이 다스렸는데 유독 관작에는 외람하시니 아마도 후사가 이것을 빙자하여 본받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지사 신주는 아뢰기를 대가하게 하시고 또 물품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금토관 성희안은 아뢰기를 그늘의 경사는 실로 하늘의 도움에 힘입은 것입니다. 송음 등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가선대부의 관직은 의원의 분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세종조의 의원 노중련은 의술이 매우 정통했는데도 그 관직은 겨우 첨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공로도 없는데 외람하게 그 작업을 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높이고 총애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균이 또 아뢰기를 근일에 베푸신 은전으로 일죄 이하는 모두 용서를 입었는데 이 덕숭이 말한 바가 정리에 절해한 것이라면 그만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면받는 것이 가합니다.
한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을 어제도 말하였기 때문에 이미 의논토록 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비록 전례한 것은 아니랄지라도 그 말에 이 위에 관계되는 것이면 김봉등의 예로 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헌부도 반드시 같이 의논의 말을 쓸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김봉등이 비록 이덕승의 말을 들었더라도 다만 그 일에 관계되었다는 것으로 논하여 버려둔 것이다. 이덕승은 비록 승복하지 않더라도 김봉, 민수 겸이 다 이덕승이 말했다고 하였으니 의금부에서 사제로 의율하여 외방에 부처하게 하는 것은 이미 가벼운 것이다 하였다. 이균이 아뢰기를 이덕승의 말은 진실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사의로 한 것이 아니고 원중에서 공언한 것이니 만약 전례한 것으로 논단하신다지 않는다면 마땅히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하자 황계옥이 아뢰기를 이덕승이 망령되게 성상의 의중을 억탁한 것은 진실로 거저가 있으나 다만 대간들은 남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의사로 이를 짐작하여 사실이면 깨달하고 사실이 아니면 깨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덕승이 형신을 5차례나 받았으니 그 죄가 강상에 관계되지도 않았고 지금 또 큰 경사가 있으니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 가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그 말이 성례에 미치면 천자도 용무를 고친다고 하였으니 대간의 임무가 어찌 중하지 않겠는가? 대간이 된 자 그 군왕의 과실과 정사의 비리에 있어 마땅히 알고는 말하지 않음이 없으며 말한다면 다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 마치 주운이 절함한 것과 같이 대면에 지척하면서 조정에서 간제감이 옳다. 내가 만약 허물이 없다면 한 사람 이덕승의 말에 무슨 유손이 될 것이 있겠는가. 다만 이덕승은 정석견 등과는 차이가 있다 하고 이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신준이 아뢰기를 과연 차등이 있습니다. 자 이균이 아뢰기를 비록 차등은 있으나 정리가 전례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균이 또 아뢰기를 경기 관찰사가 수령을 승출하려면 마땅히 동시에 해야 하는데도 파출을 먼저 하고 승차를 뒤에 한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감사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감사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균이 또 아뢰기를 김숙연이 목사로 있을 때 판관도 역시 통훈대부로 김숙연과 같이 축성을 감독하였는데 어찌 일일이 당상에 승진시키겠습니까? 박치 등이 자제로 하여금 상언하게 한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또 사목이란 만대에 통행될 법이 아니요 단지 일시적인 일입니다. 개정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반대에 행할 법은 아니나 이미 이루어놓고 다시 고친다면 되겠느냐? 다만 모를 것은 5년 안에 붕괴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고 승지 김은기에게 상과의 아래라고 명하였다. 김은기가 아래기를 사목에는 분명치 않으나 수의할 때 대신들이 다 의논하기를 마땅히 그 사람의 현부를 관찰하여 발탁 등용하여야 합니다. 어찌 성자가 퇴락하지 않았다 하여 당상의 작업에 오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변방의 성은 그 관계됨이 매우 큰 것인데 쌓은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무너지게 되면 한간 밀력만 수그럽게 할 뿐입니다. 만약 견고하게 쌓는다면 비록 당상의 작업으로 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하였다. 특징관 권정이 아뢰기를 세종조에서는 성을 쌓은 10년 후에 상을 줬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권장하고 징계하는 절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니 변종인이 아뢰기를 정밀하게 살펴보면 고쳐 쌓은 곳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절함은 한나라 성제 때 괴리령의 주운이 안창후 장우를 참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제가 크게 노하여 주운을 죽이고자 하여 어사로 하여금 끌어내리게 하니 주운이 전에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계속 가나다가 난간이 부러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고사를 말한다. 전조실 287권 성종 25년 2월 26일 어류 세 번째 기사 시강은 보덕 이거가 운회 서문을 진강하였다. 강하기를 마치고 아래기라 신이 일찍이 평안도에 가서 그 병령을 설치한 곳의 형세를
관찰한 바 있는데 영변은 바로 병사가 그의 처자를 거느리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본영에 있는 날은 많고 강변을 순찰하는 날은 적었으니 방비하는 데 있어서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하여 조금도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영에서 강변까지는 하루 이틀의 노정이 아니므로 혹시 사변이 있을 경우 달려가서 구원하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신의 생각으로는 감사는 내지를 검찰해 단속하게 하고 병사는 항상 강변을 순찰하게 하며 그 처자는 대설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 진을 옮기는 데 대한 편부는 신이 감히 독단하여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영변에 진을 설치한달서 나도 감히 알지 못하겠다.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그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의 용로가 지극히 잔폐해 있습니다. 서과 등의 물품이 유독 이 도에서만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긴요한 물건도 아니니 진상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김은기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강계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길이 매우 험하고 사변을 나리는 관원이 연속 부조라의 역마의 피곤함이 다른 도보다 갑절이나 더했습니다. 만약 제가 할 만한 일이 있으면 회사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 제거토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서과 생리 같은 것은 김절하지 않는 물건은 제가 알만하다 하였다. 서과는 수박을 말했다. 성조실로 287권 성종 25년 2월 26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87권 성종 25년 6월 26일 을리오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윤민이와 사례기를 내관 엄용선 문중선과 의원 송흠 김흥수가 출산을 보호한 것은 곧 그들의 직분이며 사호의 공론도 없는데 외람하게 가자하셨으므로 오늘 경연에서 대신과 시종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이르는데도 전하께서 공의를 배제하고 좋지 않으시면 온당치 않습니다. 속히 개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로 287권 성종 25년 2월 26일 을리오 여섯 번째 기사 경기권찰사 이쇠자가 부름을 받고 사리기를 전일의 삼가 교수를 보니 수령의 현부를 마음을 다하여 살피라 하셨는데 책성현감 이필의 불법 행위를 신이 먼저 목격하였기에 아뢰었고 양리에 있어서는 장차 널리 물어서 찾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즉시 깨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성동, 박철유는 그 정적이 상등에 들었었는데 박철윤이 경관으로 옮긴 뒤에 고을백성들이 고장하기를 우리 태수 박모는 정적이 이와 같은데도 더 나은 벼슬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평일에 남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청가한 사람을 대간이 논박하고 있으므로 신은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대로 직임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말하기 때문에 경에게 물었을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로 287권 성종 25년 6월 26일 을리오 일곱 번째 기사 부제약 송지를 보내어 졸환 우의정 허종에게 제사를 내렸다. 성조실로 287권 성종 25년 6월 26일 을리오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87권 성종 25년 6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연민 등과 사헌부집이 이균 등이 와서 의원과 내관 등의 가자가 온당치 않은 것과 또 안주의 옛 관원은 이미 죽었고 이 승조는 지금 탄핵을 당하고 있다 하여 개차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의관의 일은 들어줄 수 없으며 이 승조의 일은 지금 수의 중에 있다 하였다. 성조실로 287권 성종 25년 6월 2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균 등이 상소하인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황관 문중선 엄용선은 시종해 온지 오래되었다 하여 높은 직급을 내리시고 의관 송흠 김흥수는 의술이 좀 동하다 하여 직제를 더하시니 신등은 모르기는 하겠으나 전하의 포상이 과연 그 공이 합당하겠습니까? 옛날 현명한 군주는 비록 전백의 상일지라도 오히려 함부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직위와 명기가 어찌 엄용선들에게 외람하게 주었어야 되겠습니까? 조정조로부터 불려온 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전하의 시대에 이르러 이품의 직위를 성취하여 황금의 띠를 띄었으니 이미 그 간호의 분수를 넘은 것입니다. 어찌 황관을 높이 총애하여 함부로 이수의 언전을 상으로 더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후사에게 모범을 보여 복을 들이우는 도리가 아닙니다.
환시들이 지은 화가 사책에 갖추어 있음을 전하께서 깊이 아심으로 비록 스스로 그 예절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빠지지 않으신다 해도 어찌 자손만대 그 화환이 없음을 보장하겠습니까? 당나라 태종은 중개의 군주입니다. 그런데도 내실은 산품직에도 두지 않았으니 더구나 이 품이겠습니까? 또 당나라 선종이 의공 유집을 염철 보장관에 임명하니 유중령이 말하기를 의공의 술업이 정통하면 의관에 보직되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유집의 일을 의논하면 매우 타당하다 하였고 또 일찍이 병이 있어 양신이 치료하면서 스스로 국왕의 뜻을 진달하였으나 다만 월급 30민만 주라고 명하였으니 선종도 의관에게 관작을 보상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송흠 등의 술법이 그 무리 중에서 약간 낫기는 하나 그의 장록이 그 무리들과는 현격하게 다르니 그 치료하는 기술이 능한 자에게 상주는 것이 이미 후한 것입니다. 또 이 품이라면 전하께서 더불어 국정을 꾀하는 경대부를 대우하시는 직질입니다. 저 사람들이 황관이나 의공의 대열 속에 자포와 상판이 그 중간에 난잡하게 끼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지르고 덕 있는 자로서 그 직임에 있는 자가 또한 한 반열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혹은 해체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장차 이들을 어찌 독책하여 구사하시겠습니까? 당나라 태종이 말하기를 심히 전대 제왕으로 간언을 거부하는 자를 보건대 흔히 이르기를 이미 결정한 일이다 하고 끝내 고치지 않았으니 이같이 하고서 위망하지 않으려고 한들 모면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결코 성명이 이미 내렸다 하여 신등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신등이 삼가 대명률의 모난 원조를 상고하건대 지금 대전에 실린 바는 당률에 비하여 약간은 치밀합니다. 그러나 그 정리에 전례하지 않으면 그 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득승이 한 말이 비록 위에 관계되더라도 본시 전례한 말은 없었습니다. 비단 신등만 말한 것이 아니고 공경 대신 그리고 조정의 논의가 다 같아서 전에게서 특별히 관대한 법을 써서 말감의 논의에 따르셨으니 승은이 진실로 중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미 절해하지 않다면 응당 용서받는 서열에 있어야 할 것인데 다시 부처하라는 명이 있으니 전하의 널리 포용하시는 도량으로 어찌하여 그 시연하심이 넓지 못하십니까? 옛날 당나라 경종 때 호령 최발이 주민을 역보였다는 이유로 옥에 계류되었는데 사면을 당하여도 용서받지 못하자 간이대부 장중방이 말하기를 큰애를 은혜를 온 천하에 베푸시면서 어전에는 시행하지 않으시고 흡족한 은택을 두루 곤충에게까지 입히시면서 이유도 최별만을 빠뜨렸습니다고 하였고 이 봉길이 또한 조용히 말하니 황제가 그제서야 가엾게 여겨 석방하였습니다. 신등은 이득승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방금 종사의 경사로 인하여 특별히 관대한 언전을 반포하시므로 포고원 안의 많은 시민들이 어지신 언택 속에 환히 고무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유독 이득승만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등이 천의를 모독해 가면서 묵묵히 있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2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연민 등이 또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금 엄룡선 문중선이 환관으로서 외람하게도 성은을 입어 그 지비가 숭품에 이르렀으니 성상의 언해가 깊고 중하며 송흠 김흥수가 의가로 발신하여 지비가 이품에 올랐으니 성상의 언해가 또한 중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산시를 보호해 모신 것은 모두 그 직분 속의 일로서 털끝만한 공로도 없는데 특별히 관작으로 보상을 더하시어 물론이 자자함으로 온 조정이 다 불가하다고 하고 온 나라의 시민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전하께서 공의를 배제하고 따르지 않으시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의 작상이 과연 지곡무사한 것입니까? 옛날 당나라 태종이 조서를 내리기를 내 시성에는 삼품관을 세우지 말고 계급은 제4품으로 하라여 일은 맡기지 않고 오직 문합이나 지키고 소재나 하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짐이 후세에 이르러 천자를 세운 공로가 있는 국가의 원로를 문생인 천자가 배반하였다는 등의 화환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명께서 위에 계심으로 환시의 패단을 용납하실 까닭이 없는 것이나 다만 지금 엄룡선과 문중선이 공로도 없는데 외람되게 높은 품계에 올랐으니 이것이 반드시 후세의 조짐을 물려주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송흠 등은 일개 의사 일분
다른 재능도 없는데 다 함께 높은 품계에 올랐으니 비록 야기에 분주해 온 수고는 있겠으나 이는 그의 직분이고 공로가 아닙니다.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공의에 따르시고 성명을 주관하시어 무리를 통쾌하게 하소서 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합사하여 다시 아뢰기를 문중선 등은 그 가자가 부당한데도 가자하게 하시고 이 덕승은 마땅히 용서하여야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으셨으며 자궁한 자는 대가라 하심과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게 하라 하신 사문이 앞뒤가 같지 않았어 명령 또한 믿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관작을 중하게 여겨 환시에게 함부로 더하지 않은 것은 비단 그대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 시민들이 함께 들어 아는 바이다. 지금 문중선 등에게 계급을 올린 것이 그 사유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라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며 은혜를 베푸는 날에는 역시 군상의 명이 나오는 것이니 말은 법을 집행하는 데도 부합되고 언제는 인주에게서 나왔으니 진실로 서로가 그 뜻을 안다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또 내가 이 덕수에게 당연히 노여할 것인데도 노여하지 않았으니 그 은혜가 지극히 후한 것인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당연히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하였다. 천자를 세우고 공로가 있는 국가의 원로를 문생인 천자가 배반했다는 말은 당나라 말기에 황관이 권세를 자행하여 천자를 마치 시관이 문생보듯 하였기 때문에 문생천자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황관 양복공의 전기에 의하면 양복공이 수량에게 준 서간에 이르기를 성천문 당나라 공성 중앙에 있는 문이다. 본시 수의 구업이다. 내가 가시밭을 해치고 천자를 세웠더니 황제의 위를 얻고 나서는 천자를 세운 국가의 원로를 폐해버리니 저 문생이 배반하는데 어찌 하겠는가 하였는데 여기에 문생이란 천자를 지칭함이니 자신은 국가의 원로로 자처하고 천자는 그의 문생처럼 경시하는 뜻이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27일 병술 4번째 기사 홍문관 부세학 성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거기 생각하건대 대마주는 바로 우리나라의 번신이므로 진실로 언덕으로 위로하고 어미로 대하면서 포상할 일이 있으면 특별히 선위사를 보냈고 통료할 일이 같으면 다만 온 사자편에 부송하여 사계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 국가의 채통을 엄히 지켜온 것은 조정조로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포 외인이 우리 백성과 어량을 다투다가 관찰을 부터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도주에게 유시하여 거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관을 파견하시니 그 불감이 3가지입니다. 큰 나라가 번이에게 일이 있으면 서신으로 힐문하여 엄중한 위엄을 보여야 하는데 번번이 사명을 보내어 적국의 예로 대하고 스스로 낮춰서 우리 말에 따르기를 요구하니 그 불감이 첫째이고 우리나라가 저들 섬에 서신을 보내어 통료하고 사신을 보내어 선유하는 것은 저절로 구례가 있는데 지금 포상할 일도 없이 다만 통료하기 위해서 사신까지 보내고 또 예물도 보내게 되면 그무 저들에게 통료할 일이 있을 경우 저들은 필시 이를 한 전례로 삼아서 그와 같이 하기를 요구할 것인데 한번 그 단서를 열어놓으면 뒷날에 생기는 패단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그 불가함을 둘째이고 지금 법을 범한 외인이 그 도주와 혼인한 처지이니 형세로 봐 반드시 서로 용납하여 비록 말단으로 타이른다 해도 저들이 듣지 않는다 명명을 크게 욕되게 함이 이보다 큼이 없을 것인데 왕명을 욕되게 한 뒤에 국가가 장자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묘당의 계책도 먼저 정하지 않고서 갑자기 사신을 보내는 것이 셋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세조조의 부산포에 거주하던 외인이 무리를 지어 병기를 가지고 만호를 핍박해 위협하였고 또 멋대로 공전을 경작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신을 보내지 않았거니와 또 도주가 특별히 보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는 다만 보통 외인으로 조회하러 오는 자를 이용하여 서신을 구성하여 다 이르니 저들이 즉시 사죄하고 명을 따랐으니 이는 곧 선왕의 번의를 대하시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계책을 얻으신 것입니다. 지금 옛절을 내를 어기고 특별히 사신을 보냈다 혹시 명을 거역하는 사태가 있게 되면 위엄을 손상함이 막심할 것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제포의 외인이 처음엔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자복하고는 그 어량을 철거하였다 하는데 지금 만약 심하게 다스린다면 제왕의 큰 도량이 어찌 되겠습니까? 신등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다만 전지를 선포하여 엄중히 경계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국가의 채통을 잃지 않을 것이며
마지못하에 통유하여 주의를 다스린다면 마땅히 선왕조의 구례와 같이 오는 사자에게 사신을 부송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비록 어김이 있더라도 다시 신칙을 더하게 되면 우리도 정당하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니 사신을 보냈다가 왕명을 욕되게 하는 데 비해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를 하려면 먼저 계책을 잘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국가 채통에 큰 관계가 있으니 청컨대 신 등의 이 차자를 내리시어 조정에 널리 수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사신을 보내려는 생각이 잘못인가? 홍무관의 아린 것이 잘못인가? 영도령 이상 및 의정부 육조 한승부 대간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전일 조관을 파견하겠다는 전교를 신등은 이미 윤당한 것으로 의논하였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말이 이치가 있습니다. 조관은 파견하지 않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고 한치영, 정문영, 신중, 노공필, 이육, 김극검, 이계남, 이집, 안우건, 신수건, 정경조, 이숙감은 의논하기를 외노들이 어랑을 다툰 것은 단지 사소한 일이며 처음에는 비록 쟁탈하였으나 이미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즉시 철거해 가버렸는데 지금 예물을 갖춰 조관에게 위임해 보내는 것은 국가 채무에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뒤에 오는 특송인에게 통용문을 부송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홍문관의 차자 내용이 매우 사체에 부합합니다. 하고 정괄, 신정은, 허계,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체포의 외인이 기여한 지 이미 오래인데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량을 강탈 점거하고는 관차까지 구타했으니 그 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러나 이적이란 짐승과 같습니다. 왕자의 포용하는 도량으로 봐서는 진실로 다스리지 않아야 하고 다스리더라도 서로 개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 사람이 바로 사제함이겠습니까? 지금 멀리 주관을 보내어 도주에게 유서를 내리시게 되면 이는 존엄한 큰 나라가 도리어 바다섬의 주한 무리에게 따르는 것으로서 그 대체를 휴소남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시초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선우측도 생각하여야 하는데 만일 저 서모랑캐가 유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계책을 설시하여야 뒤를 잘 마무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조관을 보내지 않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만약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서신을 한 통 만들어서 돌아가는 사신 외인에게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국가의 채통을 보존할 것입니다. 하고 이극동, 송령, 김씨는 의논하기를 지금 외인의 범행이 방자하고 기타 남이 없어 추문할 때 즉시 승복하지 않고 도망해 돌아갔으니 마땅히 궁법을 보이어 후인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관을 보내어 통유하는 것은 과중하고 헌문관이 농계한 3개 조항이 진정 사체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풀어주게 되면 필시 회호하지 않을 것이니 지금은 일본 국왕의 사신을 호송하는 선주를 특례로 접대하고 서계를 그에게 붙여 통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민, 이균, 이집, 김수동, 강영, 유인홍, 남세담, 김사지, 선조는 의논하기를 체포 외에는 우리의 국적을 가진 백성이니 다름이 없지만 감히 어량을 다투다고 관찰을 부탁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조짐을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를 갖춰 오는 외인편에 부송하여 도주에게 통리하여 그 조를 다스리게 할 것이고 굳이 조관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헌문관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다. 지금 군의를 보니 혹은 보내지 않으려는 자도 있으나 내 생각에는 조관을 보내야 하며 저들이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을 어찌 요량하겠는가. 저들이 듣지 않는다 해도 국위에 무슨 손실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이면 천자도 흉노에게 서신을 보낼 것이다. 조관을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27일 병술 5번째 개사 신승선을 숭록대부 거창군으로 홍형을 복렬대부 수사관은 사관으로 김성동을 가선대부 부평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28일 성의 첫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윤민 등과 사가 헌부집이 이균 등이 엄용선, 문중선, 송흠, 김흥수의 가자와 이득승의 부처가 불가함을 극렬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28일 정해 두번째 기사 이승조의 일을 의논하였다.
연필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승조의 추궁 문안을 상관이 비록 범장했다 하나 남에게 주었지 실상 자신에게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장리로 논하기엔 애매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급의 유진은 의논하기를 이승조가 전에 장우를 범했다 하여 주의를 입었으니 헌부에서 논개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침 사면을 입어 장안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애매할 것 같습니다 하고 노사신 한치영 연호는 의논하기를 이승조의 주안을 보건대 직접 장우를 범하였으니 수령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승조는 비록 늙었으나 그 당시 장우로 죄를 받은 것이 아니니 어찌 한때 이를 가지고 논하겠는가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28일 정의 세 번째 기사 한승부의 쌀에기를 어떤 사람이 보재원 앞에 있는 봉안군이 하사받은 전지에 집을 지었으니 철거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를 좋아해서 말하는 자가 많은데 만약 철거하게 하면 사람들이 필시 내가 아들을 위하여 백성의 집을 철거했다고 할 것이니 어찌해야 두겠는가 하였다. 김은기, 이종호, 권경우, 구치곤이 아뢰기를 이 사람이 본시 원주로 이곳에 집을 지은 지 오래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전지 가운데 있다면 부득이 철거하려니와 박두둑에 있다면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전제의 형태를 도면에 그려서 본 연후에 처리하시면 따겠습니까? 하고 한삼은 관기소는 아뢰기를 공전에 집을 지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가 되니 철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영세한 백성이 비록 초가 삼간이라도 지어 이루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 그 집이 밭두둑에 있다면 굳이 철거에 무엇하겠는가. 호조로 하여금 전제의 형태를 그려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28일 정현 네 번째 기사 이조 정랑 권빈이 당상의 의논으로 와서 아뢰기를 어제 한직인의 품계를 올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면 한직법이 무너짐으로 아마도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만약 특지로 승진시키다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요즘 군공으로 품계가 오른 자도 많다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어제 정사에 한직된 사람들이 품계를 올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귀천과 적서의 분들이 엄격하여 건일 간혹 군공으로 품계를 올린 자는 있어도 백관에게 가하지 않은 것으로 품계를 올리도록 허용한 자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천류나 서얼들이 분수밖의 것을 희망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조에서도 시행하지 않으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에 한품해 놓은 법은 훼손케 할 수 없으나 일시적인 특지로 한다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29일 무자원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연민 등이 엄룡성 등의 가자가 불가함을 다시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2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기를 흉년에 소비가 우려되니 제사와 혼인과 부모의 헌수와 사후 및 병수를 휴대하는 정도의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금주하도록 하라. 문무관의 양반 자제가 습사할 때는 가하여도 시정의 무례배가 화를 쏜다 핑계하고 한갓 엄주만 하는 것이 하는 자는 아울러 검단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안주목사 이승조가 전에 염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는데 때마침 사면을 받았습니다. 비록 장안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이미 늙었고 또 청렴 근신하지도 않으니 청근대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죄가 없으면 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2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김수동 등이 엄룡성 등에게 가장급과 이득승을 부처한 것이 불과한 일임을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수동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한 번의 거조에 세 가지 실책이 있었으니 사대부를 대우하는 공기를 황관을 용렬하고 미천한 무리에게 주시어 작상을 너무 외람되게 한 것이 그 첫 번째 실책이고
자궁 환자에게는 대가하게 하셨는데 유독 엄룡손 등에게는 특별히 가자를 하셨고 또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아서 사령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그 두 번째 실책이고 대간들이 상소 또는 말로 한문을 지키면서 논계에 고집하였으나 여러 달을 두고 요노하지 않으시니 공론이 시행되지 않으니 세 번째 실책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내가 세 가지 실수가 있다고 일어나 내관의 경사로 인해 가자된 것인데 이 무리들이 누대의 왕조를 못 쉬어 작은 노가가 있는 것이다. 그대들은 후생들이라 필시 모를 것이나 나는 자세히 알고 있다. 이 덕승의 일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굳이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관원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이 덕승의 죄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나를 허물하는 것은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내가 죄 주려고 했으나 대간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용납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이 15년 2월 3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연민 등이 서계하기를 엄룡선, 송흠 등은 그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성상의 은혜가 매우 두터우니 그 분수를 이미 넘었습니다. 더구나 신등이 말한 바는 곧 조정의 공의인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공의를 따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대신이 모두 대궐 아래로 나왔으니 청가대 널리 중의를 물어 결단하소서 하니 서로 이르기를 내가 엄룡선의 무리에게 작업을 더한 것은 경사로 인한 것이지만 또 전일의 노고도 생각한 것이다. 송은 김흥수는 비록 오늘날에는 공이 없으나 공로를 포상할 생각은 본래 가지고 있었다. 또 깨달은 것을 예고란 대신에게 보이게 되면 대신들은 필시 간관을 두려워하여 어기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신이 간관 있는 것만 알고 임금이 있는 줄은 모르게 될 것이다. 임금이 명철하다면 어찌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이는 나의 과실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3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균 등이 아래기를 세조께서는 조지경을 가선대부에 승진시켰다가 대간의 논의를 받아들이어 바로 고치셨고 전하께서 송음을 동지중추부사로 삼으시고 김흥수를 첨지중추부사로 삼으셨다가 대간의 논박을 따르시어 도로 채직해 하셨고 또 이평의 가선대부와 경임의 통정대부도 또한 이미 주었던 것을 도로 빼앗으셨는데도 당시에 실신하였다고 이러지 않고 모두 간언에 따르시는 그 아름다움과 관작을 아끼심에 단복하였는데 전하께서 어찌 실신할 수 없다 핑계하시고 외람하게 더하신 관작의 포삭을 거두지 않으십니까? 또 신등은 이 독승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례한 것이 아니라면 응당 사면하는 대열에 있어야 하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신등의 직임이 언관에 끼어 있으므로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는데 남을 비유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3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어젯밤에 중부 민가에 실로하여 30여가가 난 연소되었다 하기에 내가 내관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더니 혹은 가선을 다 태운 자도 있다는데 이와 같은 흉년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내 참으로 이를 불쌍히 여긴다. 옛날에 구제한 사례가 있을 것이니 적절하게 구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승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산을 혹은 완전히 태운 자도 있고 혹은 반쯤 태운 자도 있고 혹은 태우지 않은 자도 있을 것이니 햇사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 기록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3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이 승조가 비록 사면을 입어 요행이 장오제를 면하였으나 추국할 때의 사장이 명백하고 또 안주는 큰 골인데도 중국 사신이 경숙하는 곳이므로 청령 근신하지 못한 노쇠한 사람이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이 승조보다 나은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청컨대 청렴하고 건신한 자를 택하여 보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때 주원을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이에 승정원에서 상고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내가 일기를 열람하니 대간의 논박함이 옳다. 간이한 사실을 모두 조사해서 자복하였으니 만일 사면을 입지 않았더라면 이승조는 마땅히 그 주에 승복했어야 할 것이다.
경직으로 받고 임명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전시로 287권 성종 25년 2월 30일 기축 5번째 기사. 앞서 이거가 아랫 바에 의하여 병조로 하여금 영변부에 병령을 설치하는 것과 설가 부임에 관한 일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였는데 병조에서 아뢰기를 세종 11년 1429년에 연산과 무산을 통합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대도호부로 만들고 무산의 약산성에 업을 설치하여 도절제사의 본령으로 삼고 토관을 설치하였습니다. 24년 1442년에 절제사의 본령을 파하였다가 28년 1446년에 회복시켰고 32년에 다시 파한 것을 단종 때 회복시켜 절제사로 하여금 부사를 겸하게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계달한 것과 이거가 계달한 말을 가지고 영도능 이상 및 의정부 육조 한승부와 의논토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정발 유지 성건 성현 유순 이육 김극검 신종호 이계남 정경조 이숙감 허계 김심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영변이 강변과의 거리가 비록 멀긴 하나 절도사가 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는 강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후와 군관을 모든 진의 묘해지에 나눠 보내어 방어하게 하고 얼음이 풀리거든 본령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는 아주 편리하고 용이한 것이겠지만 겨울이나 여름을 막론하고 장구하게 강변에 있게 되면 강변에 축적해 놓은 것이 넉넉하지 못하여 지공에 따른 비용을 지탱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피폐하기에 이를 것이니 이 또한 우려할 만합니다. 그 짓으로 본다면 강계에서는 정령을 넘어서 오면 되고 이산에서는 우령을 넘어서 오면 되며 창성에서 삭주와 귀성 등지를 경유해 오면 모두 요충지로 모여오게 되므로 절도사가 여기에 있으면 강변 일대의 경보에 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강을 따라 아래 위의 도로가 멀기 때문에 비록 장구하게 강변에 있더라도 어느 한 궁벽한 모퉁이에 있게 되면 다른 한 모퉁이의 사변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영변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영변은 지대가 험하고 성이 견고하여 여기에 큰 진을 설치하고 많은 군사를 주둔케 하고는 주장이 상주하여 큰 적도의 변란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곧 만대의 가장 훌륭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조정조에서 누차 패하였다가 다시 세운 뜻도 대체로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절도사가 처자를 대소하는 것이 비록 패됨은 있다 하더라도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고 이극배 노사신 정문영 이극돈 신준 송영 한한 안우건 신수군은 의논하기를. 당초 영변에 진을 설치한 것은 강변의 작은 도둑의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한도의 요충지라서 그 중간 지점에서 외지의 모든 일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도리는 강변으로부터 네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만포 강계를 거쳐서 정령을 넘고 하나는 이산을 거쳐 우령을 넘으며 또 하나는 창성 삭주 귀성 등지를 경유하고 다른 하나는 의주 정주를 거쳐 모두 영변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른바 한도 내에서 폭주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 성이 약산을 근거로 하므로 밖은 험준하고 안은 넓어서 수만의 군중을 수용할 만하니 이는 실로 자연이 이루어진 곳으로서 비록 큰 적이라 하더라도 용이하게 공격하여 함락시키지는 못할 것이니 조종조에서 여기에 진을 설치한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강변에 진을 설치할 만한 곳이 오직 강계 삭주뿐인데 강계에 있어서는 강물 아래의 모든 진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삭주에 있어서는 물가의 모든 진이 또한 멀어서 위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 그 형세가 서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조정조에서는 일찍이 두 곳에다 절도사를 두었다가 바로 파한 것도 또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또 강변에 물자의 저축에 넉넉하지 못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사세로 보아 내지의 사람을 병령에 보내게 되면 그 식량을 휴대하고 왕래하는 패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처자를 대소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대전 내지에서는 인소라고 부임하지만 변방은 대소하지 않습니다. 평안도 및 영안남도 절도사는 그 병령이 내지에 있으므로 겸이 많은 부사가 모든 고을의 수령과 다름이 없어서 대소라고 부임하지만 영안북도는 거리가 현격하게 멀기 때문에 길성 이북의 수령은 모두 대소라고 부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북도 절도사도 대소라고 부임하지 못하는데 비록 대소에 가지 않더라도 장구하게 강변에 있지 않고 평상시는 경성에 거주하고 있다가 얼음이 얼어 방어할 때나 병령으로 들어가며
평안도 철도사도 역시 평상시에는 영변에 있다가 얼음이 얼게 되면 이상 장승 등지로 들어가니 양도 철도사의 방하는 형세가 대개 서로 같은데 어찌 처자의 인솔 여부로 노심하겠습니까? 하고 이집은 의논하기를 신은 아직 평안도의 지형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번역을 이설에 대한 편리 여부와 처자의 대소를 없애고 장구의 강변에 있으면서 방수하는 일에 대하여는 억탁하여 의논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진을 설치할 때 어찌 허니하고 설책하여 원대한 계책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병법에 이르기를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연계를 이루고 멀고 가까운 것이 서로 유지해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영변의 본령은 옮기지 말고 다만 절주사로 하여금 영안북도의 예의에 의하여 처자는 대소를 하게 하지 말고 강물이 창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시 강변에 있으면서 각진을 순환하여 방어하여 뜻하지 않은 사변을 막도록 하고 혹시 위급한 사태가 있으면 본령으로 물러가 지키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도에서 어찌 원숙하게 하려 처리하지 않았겠는가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30일 기축 6번째 기사 예조판서 성현이 문소전 신위를 옛 동궁으로 이안할 때의 절목을 썼사 아래니 전교하기를 절목은 내 이미 알았다. 다만 이 제사는 별제이므로 옛날에 그 전례가 없어서 내가 한번 행하게 되면 장래 후사에게는 한 법칙이 될 것이므로 내가 스스로 결단하여 제도를 정할 수 없으니 영도는 이상 및 의정부 예조와 의논하여 참작해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절목은 마땅히 예조에서 정한 의계와 같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신의를 이안할 때 전하께서 수레에서 내리시어 도보로 따르시게 되면 신등의 마음이 미안합니다. 생시에도 오가를 뒤따르셨으니 마땅히 수레를 타셔야 합니다. 작은 수레를 타시고 시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30일 기축 7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민사학은이 당상들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엄용선, 송흠 등의 가하자가 온당치 않은 것임을 신등이 처음에 계달하려고 하다가 대간이 논박하기 때문에 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대간의 말을 따르지 않으심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청컨대 의심치 마시고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의 말이 이와 같으니 비록 이보다 큰 일이라도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다만 이 일은 그렇지 않다. 오늘 대간도 또한 이르기를 예골한 모든 재산과 의논하소사했는데 이런 풍습이 내가 저기한 초기에는 없더니 근래에 와서 비로소 있게 되었다. 졸한 우의정이 일찍이 경련에 싸리기를 대간이 재상들로 하여금 아무 일을 의논케 해달라고 청해 놓고는 그 의논이 그 뜻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재상들에게 그 허물을 돌리고 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이제 원손의 탄생으로 운명을 이미 내렸기에 가자하게 한 것인데 지금 비록 풍계가 올랐다 하더라도 저들은 모두 노쇠하니 어찌 권세를 쓰겠는가. 또 원손의 탄생은 실상 종사의 막대한 경사이며 언전을 시행한 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즐겁게 돌려받을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윤민과 사헌부집이 이균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환관 엄용선 문중선과 의관 송훈 김흥수에게 가자한 일을 가지고 한문을 지키면서 고집스럽게 논단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전교하시기를 그대들이 말한 것은 다만 그 조짐을 염려한 것이다. 그러나 황관이나 의관이 교만하거나 뽐내는 것은 인주의 명철하고 명철하지 못한 것과 제지하느냐 제지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삼가 성상의 정령하고도 간곡하신 요시를 듣고 신등이 진실로 전하께서 총애만을 숭상하지 않고 특별히 그 조그마한 노고를 생각하시고 그 경사를 기쁘게 여기셔서 이러한 명령이 있은 줄로 알았습니다. 또 성명하신 아래 그 누가 감히 교만하거나 뽐내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해봐도 엄룡선의 무리가 아무리 약간의 노고가 있다고 하나 지위가 높은 바늘에 올랐으니 성상의 연총이 이미 중하므로 이제 와서 다시 상을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종사의 경사란 마땅히 백관과 더불어 그 은명을 같이 해야 할 것이며 엄룡선 무리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될 뿐더러
그들에게 대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처음에 삼가지 아니하면 끝내 구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하에 밝고 성스러움으로도 오히려 주저하고 의사하여 다르지 않는데 만약 구세에 혹시라도 오늘만 못하여 환시가 혹시 교만하고 방자한데 이르게 되어도 대신이 간혹 말하지 아니하며 대간이 간혹 간쟁하지 않고 나아가 고집하면 온단하여도 간혹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라 일이 장차 날마다 잘못되는 데 이를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저 수량이 당나라 태종에게 말하기를 충신이 임금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조짐을 막아야 할 것이니 만약 환란이 이미 이루어지면 다시 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엄룡선의 무리에게 한 작업을 더하여 준다고 해서 반드시 환란이 곧바로 닥치는 것은 아니나 신등이 논열해서 감히 천의를 모독하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그 조짐을 두려워했습니다. 한나라 원제가 한 사람이 석현을 등용했던 것이 어찌 후세에 와서 오후가 조정을 좌우하고 십상시가 정권을 전제할 줄 알았겠으며 당나라 현종이 한 사람의 고역사를 임용한 것이 어떻게 희종이 전영자를 부리기를 아부라고 하고 양복공이 소종을 지목하여 문생이라고 하는데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가물가물하는 불길을 삼가지 않았다가 온 들판이 타버리게 되고 졸졸 흐르는 물줄기를 경계하지 않았다가 하늘에 치솟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헌대부는 육경의 직질인데 환수의 천한 자에게 더하여 주고 이품은 재상의 직급인데 의공의 미천한 자에게 제수하셨으니 오늘에 있어서는 진실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다른 날 총애받는 환관에게 함부로 관작을 더해주는 조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옛날 송나라 태종 때 중관 왕기은이 촉을 평정시킨 공이 있으므로 중서에서 선의사에 제수시키려고 했는데 태종이 이르기를 짐이 지난 역사를 읽어보았기에 환관을 정사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다. 선의사는 집정하는 조짐이 있다고 하며 마침내 제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공이 있어도 오히려 높은 관작은 아꼈는데 더구나 엄룡성 무리의 조그만 누구이겠습니까? 당나라 의종 때 악사 이가급이 새로운 소리를 잘 내므로 임금이 상장군을 삼았는데 조학이 간하기를 태종께서 문무관원 600여 명을 정하여 놓고 말하기를 짐이 천하에 인진 인사를 대우하여 공상의 잡배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송음 등의 술업이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어찌 조정의 높은 직질로 가볍게 잡배에게 대했어야 두겠습니까? 신등이 듣기로는 세종대왕께서도 일찍이 교시하기를 우리나라는 금이나 옥, 토지로 줄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관작으로서 사대부를 대우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33년 사이에 서대를 띈 자가 4, 5인에 지나지 않고 금대를 띈 자도 많지 않다고 하니 사대부를 대우하는 것도 이와 같은데 더구나 환관이나 의관이겠습니까? 이렇게 몸을 보이셨는데 전하께서는 오히려 명기를 환관과 의관에게 함부로 더하시면서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니 만약 구세에 혹은 오늘을 지적하여 고사로 삼고 함부로 하기를 너무 심하게 한다면 교만하고 방자한 환관과 총애를 희망하는 의관이 또 어찌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겠습니까? 당나라 헌종이 환관을 관역사로 삼으니 배인이 간하기를 내신과 외사는 직분이 각각 다르므로 마땅히 직위를 벗어나는 조짐을 막아야 하며 이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처음에 경계하고 영이 혹시 방해됨이 있으면 반드시 큰 것에만 해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의종이 중인 오득응을 관역사로 삼았는데 대간이 논박하니 임금이 유시하기를 칙명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하자 유열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밝은 임금이 숭상하는 바는 간하는 것을 따름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미 시행하였다고 해서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또 칙명이 폐하로부터 나왔는데 폐하로부터 고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다고 여기십니까?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염려를 아니하시지 말고 성명이라고 하여 고치지 못한다고 여기지 마시고 빨리 엄룡성 등의 관작을 거두어 조짐을 막는 경계를 삼가고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는 미덕을 드러나게 하소서 하니 어서 하기를 내가 아무리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헤아려 보지 않았겠는가. 앞서 유시에 이미 다하였으므로 다시 말할 것이 없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진실로 전하께서 헤아려 보신 줄 압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생각해 보건대 자헌대부, 가정대부, 가선대부는 국가에서 육경을 대우하는 제상의 직질인데 함부로 황관이나 의관인 용렬한 천한무리에게 더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엄룡선 등이 이 범위 벼슬에 이른 것도 전하께서 이미 전날에 착오를 하신 것인데 어찌 재차 착오를 허용하려 하십니까? 지난번 경연에서 대간이 농계하고 시종 대신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여 상의하지도 않고도 말이 같았으니 이것이 바로 공정한 의논입니다. 다시 헤아려 보고 쾌히 다루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고.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축성사에서 쌓은 바 모든 성의 수요를 적어서 아뢰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날 대신들과 정원에서 모두 박치에게 가자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목이 있으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그 성을 살펴보게 한 것이다. 요즘 보면 그런 유가 매우 많으니 모두 가서 본 뒤에야 농공행상 할 것인가 아니면 당상관으로 승진시키지 말도록 할 것인가. 오늘 대궐에 온 제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동 정문영 신준 성형 송영 한한 정경조 안우건 신수건은 의논하기라. 성보를 쌓는데 감독한 인원으로 5년이 되므로 무너지지 않게 한 자에게 작업을 더하여 주는 것은 바로 조종조의 법입니다. 그러나 자궁이 되었다 하여 올해 당상관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통운대부 이상은 예대로 더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릇 상가와 백관가는 모두 대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안에 수령이 19, 13이 되면 상으로 한 계급을 더하여 주고 개궁된 자에게는 직위를 올려주되 목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1년에 호랑이 19 이상을 잡은 수령으로 자궁되거나 준직된 자도 대가하게 하고 상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도에 5년 이상 된 성보가 매우 많은데 가령 나누어 살펴보고 모두가 완고하다면 그 축조를 감독한 사람으로 자궁된 자에게 모두 상으로 계급을 더하여 주겠습니까? 그 자궁된 자에게 지금 비록 상으로 계급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목의 본의이며 신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다시 살펴보지도 말고 전의 사목에 의하여 작업이 다하지 않은 자에게 상가하고 작업이 다한 자에게 대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위습감은 의논하기를 그 처음에 성부를 감독하여 쌓은 인원으로 5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않게 한 자에게 작업을 더하게 한 법은 한때의 의논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이제 성부를 살펴보면 무려 수백이고 축조를 감독한 차사원으로 자궁된 자가 많이 있는데 어찌 한결같이 그 법을 따라 어질고 어리석은 것을 논하지 않고 의뢰 당상관으로 더해주겠습니까? 더구나 대관에게 작업을 더하여 주는 것도 비상한 경사를 만나 일시적인特권으로 인하여 자궁된 자는 을에 대가하였으니 축조를 감독한 사람으로 자궁된 자에게는 이 예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라. 영이 나가면 오직 행해야 하는 것이다. 박치 등에게 이미 작업을 올려주도록 명을 내렸다. 그러나 이 축조를 감독한 인원에게 모두 작업을 올려주어야 하겠는가?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살펴보니 대략만 의논하고 절실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다시 죄다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극동동이 서게 하기를 축성 사목 안에 자궁되지 않은 자에게만 가자 할 뿐이고 당상관으로 올려주는 것은 전례가 없으니 지금 박치 등에게 비록 상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목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고 영이 나오면 오직 시행하는 뜻에도 해로울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런 유가 대단히 많으니 작업을 올려줄 수 없다. 다만 백관에게 가자는 경우에는 자궁된 자에게는 대가한다고 이러면서 축성 사목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사목에 어긋난다고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였다. 이극돈 등이 아뢰기를 가자는 것은 당하관의 일이며 통정대부나 절충장군 이상을 이룬 것이 아니니 성을 쌓는 인원에게 결단코 작업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신등이 짐작하여 의논한 것입니다. 이 전교하기를
진실로 상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그 성을 살펴보지도 않고 모두 상으로 작업을 더하여 주겠는가 하였다. 이극돈이 말하기를 어떻게 살펴보지도 않고 작업을 더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도의 감사나 절도사로 하여금 직접 살펴보고 계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고 이 의논은 박쥐가 감독하여 쌓은 성을 살펴보고 제도의 감사가 직접 살펴보기를 기다린 연후에 아울러 아래게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이 15년 3월 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중부 민가에서 실수로 불이 났는데 명하여 무신년의 예의에 의하여 쌀 4~5두씩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이 15년 3월 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이 15년 3월 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윤린 집이 이균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엄영순의 무리에게 품계를 더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으로 반복하여 의논에 아랜 것은 한가 신등의 의논일 뿐만 아니라 대신이나 시종이 모두 불가하다고 했으니 이는 공론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신이나 대간 시종의 공론을 강렬히 거절하고 반드시 사사로운 언어를 베풀어서 문중선 엄영손을 자헌대부로 삼고 송흠을 가정대부로 삼으며 김흥수를 가선대부로 삼으시니 신등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공론인데도 거절한다면 옛날부터 제왕들이 어찌하여 매사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에 간쟁하며 보필하는 신호를 두어서 스스로 법에 제약받도록 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대간의 이목의 관직을 둔 것은 장차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의논하게 한 것입니다. 신등이 공론에 의거하여 공기를 너무 함부로 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고 환관이나 의관의 교만하고 방자한 조짐을 막고자 하여 여러 날 고집하여 논란하였으나 마침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이는 대간을 한갓 관직만 설치했을 뿐이니 신등은 경일망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신등이 지금 한직된 사람에게 분계를 더하라는 명을 내린 승전을 보건대 아마도 대전의 법이 훼손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환관이나 의관의 일은 전에 이미 유시하였다. 그리고 한직의 일은 군공으로 별도로 더해주는 경우는 한직으로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작상은 공기이므로 진시로 공훈이나 재능이 없으면 비록 경대부라 하더라도 경솔하게 높은 직지를 더할 수 없는데 더구나 환관이나 의관으로 공이 없는 자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공의를 물리치시고 사의를 베푸시니 실수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신등이 이목의 직임에 있으면서 그 실수를 논하여 바른대로 되도록 오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상은 결코 함부로 더하여 주어서는 안 되겠으며 공론도 결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직의 법이 대전에 갖추어져 있으니 만약 군공이 있다면 그만이겠지만 한때의 특언으로서 가볍게 조종께서 이뤄놓은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전에 백관에게 작업을 더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나 한직 외에 수직하는 예가 없으니 청거대 아우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옛날 인신이 임금에게 진언하면서 진실로 말한 바가 옳다면 임금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비록 그 아래는 서찰을 찢는다 하더라도 깊고 꿰며 다시 아래였으며 혹은 옷자락을 끌어당기면서 멈추지 않고 허락을 얻은 후에야 그만둔 것은 진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마음속에 격동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과실이 없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등은 보잘것없어 회천하는 정성은 비록 위에 이르지 못했으나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로 심중에 간절하여 감히 공론을 가지고 반복하여 고집스럽게 논란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아예 생각해보지도 않고 굳게 거절하여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결망됩니다. 청컨대 3번 더 생각하시고 빨리 관직을 함부로 주는 명령을 거두시고 한품의 법을 훼손시키게 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알아준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모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